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김수민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날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그만큼이나 오늘 방송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시작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끝맺음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주말에는 얼마만큼 버텨줄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대비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수민 씨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수민 씨,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번 한 주 자체가 10월 중에 가장 빠른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미국 증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현재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우존스도 최고치를 찍는 등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는 다소 반영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원 씨는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저는 뭐 우리 수민 씨는 이 시장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네. 저는 또 시장 이야기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좀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에서 또 새로운 각오가 있을 텐데. 또 맞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만큼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많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준비가 정말 중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알찬 코너들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도 저희 방송 역시나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그리고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브리핑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코너 국내 증시 브리핑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 증시 좋지 않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영향으로 상승 요인 부재한 가운데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가 하면 순환매가 보여지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면서 시총 상위주 위주의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급볼로 보면 외국인이 반도체와 대형주 위주의 현물을 순매도하고 선물의 경우는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더불어 삼성전자에서는 27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면서 새로운 기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ASML 실발 이후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금융주 호실적과 중소형주 강세에 힘입어 강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탠리가 엔비디아 매도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ASML이 컨콜에서 AI 수요는 견조하다 언급한 것은 AI 투심과 함께 성장이 견조하다라는 것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SMR이 구글과 AI용 전력 확보를 위한 구매 계약 체결 소식을 보내주면서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 관련주들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마존도 5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도약에 나섰는데요. AI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면모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별 특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에는 최근 신고가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면서 북미 시장의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끌어줬고 이에 수출 호조와 신제품 출시 기대감 또한 동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미대선을 앞두고 플리마켓 기준 이 당선 확률이 트럼프 58.3%, 해리스 41%가 나오면서 신재생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한화솔루션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반도체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종목과 업종별 이 차별화 양상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말까지 빅테크 실적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 한국 기업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박스권 안에 갇힌 코스피긴 하지만 실적에 따른 차별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최근에도 우호적인 업종과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통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주목할 필요성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국내 증시 알아봤다면 간밤에 이 미국 증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수민 씨, 뉴욕 증시 어땠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7% 상승한 43,239.05로 마감을 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4% 소폭 상승하면서 18,373.61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0.02% 하락하면서 5,841.47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상승세의 주요 원인은 TSMC의 호실적 발표였는데요. TSMC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또한 9.79% 상승했고요. 이 소식이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는 0.89%,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2.5% 상승했고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ARM도 각각 2.57%, 1.38% 상승하면서 동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9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한 소비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의 강세가 나타나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는데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11월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1.1% 하락하면서 67,01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하면서 2,60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WTI는 0.28달러, 0.4% 오르면서 배럴당 70.67달러로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는 0.23달러, 0.31% 상승하면서 74.45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닷새 만에 상승세를 기록한 모습인데 유가가 불안정한 지금 어떻게 유가가 흘러가게 될지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욕 증시 상황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국내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우리 상황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뜨거운 핫이슈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핫이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수민 씨, AI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수민 씨가 원하는 대로 이 AI를 꿈꾸는 만큼 만들 수 있다 하면 생각하는 AI가 있을까요? AI가 발전한다고 하면 뭔가 초능력 같은 거를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까지 가기 전에도 우리가 자기 전에 하기 정말 귀찮은 거 있잖아요. 네. 세수하고 샤워하는 잘 준비 과정인데 오, 네. 이 AI가 내 몸 상태, 머리 상태를 파악해서 잘 준비를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오. AI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AI가 아니라 그냥 비서, 노예 이 수준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또 우리 AI가 나한테 초능력을 줄 수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또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AI가 뭐 발전이 어디까지일지 그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 수민 씨가 바라는 그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AI 수요가 드디어 나오나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12개월치 물량을 예약 판매 완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드디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나라는 기대감인 것인데요. 사실 AI가 실적으로 보나 고용으로 보나 좀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좀 우리 기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민 씨, 그래서 이렇게 AI 호황은 어디까지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또 아무래도 AI가 전기 먹는 하마로도 불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발전하게 되면 전력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I의 확장은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력 수요를 확장시키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국내 원전주들까지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발전 효율이 높은 원전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원전주 전반에 온기가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이 업황이
업황의 회복은 원전 비중을 확보하는 이 전력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지금 시장인데요. 우리 수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어떻게 좀 대비를 해요?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적응하기 어려운 형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는 것이 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나의 것으로 취득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죠. 바로 네. 이 밑에 있는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장 브리핑까지 다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따로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 여기 들어와서 쉽게 과외받듯이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은 지금 원전주에 들어갈 때인가라는 생각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업체들이 호재를 누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향후 원전 전력 확보를 위해서 한화로 약 6,80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수민 씨, 이렇게 네. 아마존에서 큰 금액을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6,800억 원이 정말 큰 규모의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AI용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0년 안에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생성형 AI 사업 확대와 함께 승승장구를 하기 위해서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원전 기업들은 아마 앞으로도 효율이 좋은 원전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게도 좀 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 같고, 이런 원전주들의 발전은 우리 시장을 이끌어줄 호재가 되지 않을까 또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소식들과 함께 이제는 AI가 실질적인 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우리가 기대하고 우려도 많이 했던 AI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다음은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해 주신 핫이슈죠. 네, 두 번째 핫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핫이슈는 방산업계의 호실적인데요. 오늘의 핫이슈가 이 방산업계 호실적인 이유가 바로 글로벌 수요의 확대 그리고 잠수함 수주전의 가속화에 있습니다. 깜짝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방산업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잠수함 수주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 수주도 급물살 이런 헤드라인을 가져와 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 방산업계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원 씨, 지금 K방산 급물살 타고 있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호황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호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폴란드 국가행사에도 우리 K방산이 많이 나갔고 네. 지금 K방산이 많은 유행을 타듯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K방산과 현재 상황이 맞물리면서 호재로 이어진 건데요. 최근에 국내 방산업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방산 수요가 급증하는 데 물살을 탔습니다. 전례 없는 호실적이 이어진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와 LIG넥스원 등 빅4 방산 기업들이 상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방산 수출이 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주원 씨, 네. 이런 한국 방산 주식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이거는 좀 번외 이야기인데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 방송 자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이 아가 시절에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더듬잖아요. 네. 그땐 또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완전히 기억에 남아버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있습니다. 진짜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긴 종목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말씀드릴 때 좀 더 긴장하게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폴란드와 이집트의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수출을 하게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현대로템도
정부도 K2 전차의 납품을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수리온 헬기의 중동 수출로도 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산업계가 잠수함 수출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모로코와 폴란드에서 잠수함 수주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과 우호적인 방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가 약 8조 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독일, 프랑스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원 씨, 네. 이 K 방산이 이만큼이나 위상이 높았다니 좀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상 너무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네. 어떤 부분으로는 한국 기술력이 이만큼이나 인기가 많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움도 있는 반면 우리 한국이 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냥 또 기쁘지만은 않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이 방산업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산업계에서 연이어서 호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주주분들의 입장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K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상 무기 체계에서 잠수함 그리고 수상함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이 방산이 확장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 국내 방산 업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원 씨의 핫이슈부터 저의 핫이슈까지 긍정적인 핫이슈들을 알아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격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좀 돈과 투자 그리고 기회에 관련된 격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 경제적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은요, 돈이 돈을 번다입니다. 이 말은 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인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은 돈이 스스로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복리 효과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복리 효과 저희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예금해서 10%의 이자를 얻어서 우리가 또 그 이자를 통해서 또 이자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또 복리 효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누적될수록 더 큰 이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점점 더 빠르게 불어나는 것, 이 효과, 돈이 돈을 번다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해요. 당신은 그렇게 4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왜 네. 돈은 일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자산을 다양한 곳에 투자해서 자산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기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런 네.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투자를 미루다 보면 정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이 시작을 할 때 정말 미루지 않고 시작해야 됐다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 복리 효과도 누구보다 빨리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금액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만큼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당장 투자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나 돈이 없어서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투자에서도 분명한 것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죠. 투자에서도 이 말은 꼭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경제의 기회는 종종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지식과 또 자산이 또 필요로 해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좋은 투자처가 나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기회라는 게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죠. 기회라는 건 정말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회가 올 때까지 또 준비를 해보는 과정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를 불황에 시작해라라는 말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불황일 때 남들이 대비되지 않았을 때 나만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자산을 꾸준히 쌓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말 같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잡기 위해서 평소에 리스크 관리와 자산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세 번째 명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큰 위험에는 큰 보상이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더 도전적인 명언이지 않은가 싶은데 이 투자를 하다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와 보상은 꼭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참 자기를 위로시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사실상 막 투자를 하면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했으니까 하이 리턴이 있을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들이 위험은 있지만 동시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위험이 클수록 그에 따르는 보상도 커지는 건 또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고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내가 이 리스크를 정말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무작정 하이 리턴을 위해서 하이 리스크를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한 뒤에 큰 손실을 잊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항상 이 투자에 있어서 보상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리스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리스크와 보상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보는 거. 그리고 이 명언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균형과 또 신중함을 잃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투자를 결정할 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명언들이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당장은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이 뭔지 피부로 느껴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큰 위험은 겪어봤는데 나 큰 보상은 겪어보지 못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을 하고 기초 체력을 기르듯이 저희와 함께 알아두었던 이런 명언들이 큰 투자로 이어졌을 때 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소개해드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팍스 통신망인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보시면 투자의 준비 운동, 투자의 기초 체력 기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알고 나아가야 우리 시장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작정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 숨이 차고 또 힘들어지는 만큼 잘 준비 운동하셔서 시장이 정말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팍스 통신망이 텍스트로 또 여러분들에게 준비 운동을 제공을 해준다면 영상으로 또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영상 하면 또 유튜브죠.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치고 들어오시면요. 영양가 가득한 영상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민 씨가 팍스 통신망을 준비 운동이라고 비유를 해주셨다면 네. 이 팍스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양가를 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지루한 영상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 팍스탁에서는 흥미로운 영상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지체하지 않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이자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되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내에서는 비만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한 몸매와 그리고 좋은 몸매, 건강한 신체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그 갈망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짙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만이라고 하면은 이 체내의 지방량이 얼마나 많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무게로만 좀 측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무게 대비 지방률을 체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만은 결국에 체지방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인베스테이너도 참 이 몸매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수민 씨한테 여쭤볼게요. 수민 씨, 네. 몸매 관리 하시죠? 또 저희가 이 시간에 맛있는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몸매 관리에 또 최근에 네.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이 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날씬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굳이 하자면 몸매 네. 관리를 이제는 좀 하자면 네.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 탄수화물, 밀가루를 좀 줄여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잘 먹어야 또 살이 빠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8시간 자보자, 또 오. 물을 2리터 이상 먹어보자. 이런 오. 것부터 또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자자. 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긴 하네요. 네, 적당히 먹고 잘 자자. 적당히 먹고 네. 잘 자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민 씨, 네.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으신가요? 또 아무래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지방량만 늘어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또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신체 구조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근육량을 늘려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비만이 여러 합병증을 좀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 경각심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질문, 퀴즈 네. 같은 거 하나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씨,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기 대 오. 아무리 안 자도 졸리지 않기. 어떤 거 안 자도 선택하실래요? 안 졸리기랑 네. 안 먹어도 살 안 찌기. 네. 저는 그러면 먹어도 살 안 찌기를 하겠습니다. 왜요? 왜냐면 저 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오. 이 자면서 이 기억도 정리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이런다고 해서 네. 잠에 굉장히 진심인데 먹는 것도 진심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네. 또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 또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먹을 수 있다면, 많이 먹어도 살 안 찔 수 있다면 저는 안 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굳이 저는 후자를 선택하지 않고 저도 앞에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까지 비만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관리의 영역으로 좀 여기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이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단순히 굶고 뛰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비만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만 치료제 사업이 더욱더 큰 힘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요 국가의 좀 비만율을 보면 한국은 최하위권에 존재합니다. 사실상 지나가다가 길에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비만의 사람보다는 굉장히 마르거나 아니면 날씬한 사람을 요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돌이 아니어도 요즘은 아이돌만큼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좀 만연해지면서 정말 마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에서 몸매 관리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만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인 소인이나 환경적인 영향 같은 것도 좀 중요할 텐데 비만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비만이 한 사람의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인식까지도 커지면서 이제 비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비만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뭐가 딱 문제다라고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가장 먼저는 좀 식습관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좀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간편식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간편식의 질이 분명히 상승한 건 맞지만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부모님이 해주신 밥보다는 당연히 영양소적으로 균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질도 그만큼을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부터 해서 젊은 부부들은 지금 간편식으로 한 끼를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간편식이 또 이런 정크푸드와 함께 해서 우리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수면 부족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현대인이라고 하면 수면 부족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스트레스도 굉장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수면 부족과 이 스트레스 항상 같이 가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는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런 좀 작용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하냐라고 하면 염증 수치 당연히 올라가겠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체내에 순환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약해질 거고 순환 자체가 좀 저해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만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좀 가져와 보자면 저는 음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 좀 취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어딜 가나 한국인들 좀 유흥의 민족으로서 술이 항상 빠지지 않죠. 회식을 가든 모임을 가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더라도 술 한 잔 곁들이는 걸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바로 지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술 한 잔 마실 때 안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안주 고칼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내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신체는 알코올부터 해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칼로리를 태우는 것을 알코올에 태우고 결국 안주는 체내에 지방으로 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요인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결국에는 비만으로 이어질 만한 생활 습관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민 씨, 네. 혹시 수민 씨는 좀 건강한 생활을 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중 포함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비만의 요인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나요? 또 비만에 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소아 비만과 성인 비만의 형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아기 때는 지방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비만이 되는 건데 네. 성인은 이 지방 세포의 크기가 늘어나면서 비만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소아 비만이었던 분들은 이 지방 세포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성인이 돼도 비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비만이 되지 않는 게 또 성인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자식을 키우게 된다면 네. 이 소아기 때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민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비만이 질병의 영역이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이유를 내포하고 있는 비만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좀 예방을 하고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정해서 이날만은 좀 비만 예방을 위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를 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민 씨, 어쨌든 우리가 이제 비만 예방의 날도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3월 4일 뭐 하고 싶으세요? 3월 4일이 다가오면 뭔가 네. 마라톤 이런 거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달리기 하면 비만 예방에 많이 도움되잖아요. 달리기 해보면 어떨까요? 수민 씨 달리기 잘하세요? 저 달리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러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수민 씨랑 제가 항상 이렇게 앉아서 얘기만 했지 네. 뛰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뛰어보실래요, 저랑? 그럼요.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그래요. 저희 경쟁심 붙어가지고 좀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진 않을까 싶은데 네. 여러분들도 이제 3월 4일 비만 예방의 날이라는 거 아셨으니까 이 날만은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도 나의 몸에게도 건강한 시간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해외 유명인의 체중 감량 비결로 알려지면서 꿈의 비만약으로도 불리는 이 노보디스크의 위고비가 15일 국내에 착륙했습니다. 주 1회 배나 허벅지에 스스로 주사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이 극강의 장점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문제는 펜 주사기 하나당 가격이 37만 2,025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병원이나 약국 공급가여서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약품이기도 하고요. 실제 가격은 병원이나 약국마다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울러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14kg를 감량한 뒤 이 비법이 뭐냐는 질문을 받자 간헐적 단식과 위고비라고 답한 바 있고요. 유명 모델인 킴 카다시안은 마릴린 먼로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이 위고비를 처방받아 한 달 만에 7kg를 감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보디스크가 지난 2월 공개한 실적을 보면 위고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배 늘어난 약 313억 크로나, 약 한화로 6조 원을 기록하는 등 이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와 식약처는 위고비 출시를 계기로 한 이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도 이제는 좀 들여다볼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식약처는 최근에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 이 비만 치료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을 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그리고 중요합니다. 모발 손실 그리고 급성 췌장염 등 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민 씨, 이제 우리가 이 위고비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또 아무래도 이 주사기 하나당 40만 원에 거의 육박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약국에서 구매하면 막 5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예인 분들에게 먼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가격이 문제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수민 씨한테 선물로 네. 이 5개를 딱 사줬어요. 네. 좋아요? 250만 원을 네. 저에게 또 사주시는 250만 거예요? 원 사줬어요. 250만 원 선물해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안 들으신 분들 이제 수민 씨처럼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비만약에 대해서 부작용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뒤로도 관련주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팍스 통신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주사인 볼트 타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수민이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려면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경제 공부를 재미있고 신나는 주제로 함께 풀어보는 스미니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이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과자 몇 번 정도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이 지금 과자를 막 집어서 뜯으셨다면 이 거대한 스낵 산업의 동반자로 또 참여를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낵 시장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까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놀랍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낵 산업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식으로 이 과자를 선택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런 과자나 사탕들이 점점 더 거대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세기 중반부터 식품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이때 다양한 스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낵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과자를 언제 처음 먹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먹었던 이 건빵과 별사탕이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원 씨는 이 과자 언제 처음 드셔보신 것 같으세요? 제가 과자를 처음 언제 먹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네. 수민 씨와 저의 시너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비만 이야기하고 우리 수민 씨가 바로 이렇게 과자 이야기 네. 해주니까 과자 먹고 비만약 치료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제가 언제 과자를 처음 먹었냐. 네. 사실 저는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어릴 때 과자를 안 좋아해서 저는 거의 한 중학생 막 이렇게 넘어서 과자를 먹기 시작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도 못 먹게 했고 네. 그래서 잘 기억이 많이 없고요. 중학교 때 이후로 이제 과자의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주원 씨가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들으셨나 봐요. 네. 주원 씨 어머님이 네. 그 주원 씨 소화비만 되지 말라고 어. 어렸을 때는 과자 못 먹게 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과자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 네. 사실 우리가 이 과자를 언제 처음 먹었느냐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 식품 산업이 얼만큼 성장했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과자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건빵과 별사탕처럼 단순한 맛들이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스낵 산업이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과자의 맛도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자처럼 또 꺼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바로 이 팍스 통신망인데요. 저희가 과자를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경제 공부도 과자처럼 달디 달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QR코드만 스캔하시면 과자처럼 경제 공부 재미있게 먹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이 글로벌 스낵 시장의 규모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스낵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 세계 스낵 시장의 규모가 2024년까지 약 7천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보다 규모가 정말 큽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스낵을 자주 소비를 하고 이 과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과자나 사탕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있는 스낵 시장이 이제는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과자 한 봉지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데요. 이 과자라는 게 단순히 우리 소비자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고용 창출부터 유통산업, 그리고 광고 시장까지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고용 창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과자를 생산하는데 정말 수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과자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디자이너도 필요할 거고요. 나 평범한 건 먹기 싫어. 이렇게 눈에 띄는 카피를 쓸 수 있는 작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광고를 기획하는 마케터들까지 이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과 물류입니다. 과자가 전 세계 곳곳으로 유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유통과 물류도 정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일 텐데요. 과자가 이렇게 가볍고 부피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운송수단을 사용할 때 이렇게 차곡차곡 쉽게 적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물류 시장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말씀드렸던 광고와 마케팅적인 부분인데 이 과자라는 게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자 광고를 보면 행복한 순간이나 우리가 따뜻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자 광고에서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원 씨, 네. 이런 평범한 건 먹기 싫어. 우리 제니 씨가 열심히 광고해주고 있는데 네. 이런 광고를 보고 또 과자 구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과자 광고가 하나 있어요. 네. 수지 씨가 나와가지고 오, 네. 수지가 좋아, 수미가 좋아 한 다음에 아. 이 바보야, 수미는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렇게 영상을 이었는데 음. 김수미 씨가 그 뒤에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뭐 네. 그런 영상이 또 있는데요. 음. 그게 좀 기억에 남아서 먹어봐야겠다 하고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미집에 저도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제가 또 김수민이잖아요. 어. 그래서 아. 학생 때 친구들이 수민집이다, 수민집이다 하면서 과자를 저한테 갖다 줬던 기억이 나는 것 귀엽다.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이런 과자 광고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과자 산업을 돌아볼 때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트렌드는 무엇일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제로입니다. 우리가 제로 당부터 제로 웨이스트까지 정말 제로 열풍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몇 년간의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해지게 되면서 과자도 더 건강한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과자부터 글루텐 프리 과자 그리고 칼로리를 낮춘 스낵 등 이런 기름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갔던 과자에서 변화를 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우리 몸에도 좋은 과자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서 이 제로 웨이스트 현상도 유행을 하게 되면서 기업에서도 좀 더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포장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 또 소비 판매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로 당과 제로 웨이스트는 이 과자 업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낵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 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로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또 과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만큼 이 과자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스낵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이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디지털 쇼핑도 발전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스낵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과자 브랜드들이 소비자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 소비자들이 구매 패턴을 보이는 것을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맞는 과자를 또 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춤형 스낵들이 또 많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우리 주원 씨에게 어떤 과자가 출시됐으면 좋겠는지 기대하는 분야가 있는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 좀 도움이 되는 과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과자, 지금 에너지바 같은 것들은 너무 당도 높고 맞아요. 아이를 먹이기엔 좀 곤란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과자 같은 거나 아니면 미국 그 전투식량, 아, 전투식량. 네, 전투식량 네. 이렇게 팍 치면 따뜻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과자나 아. 쿠키도 팍 치면 따뜻하게 방금 구운 것처럼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오면 어떤가 생각해봐요. 우리 주원 씨 앞에서 비만 이야기 하셨는데 네. 방금 구운 것처럼 따뜻한 쿠키가 나오면 네. 비만 환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과자들이 미래에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머를 섞어서 이야기해보자면 네. 먹으면 똑똑해지는 과자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오. 초능력을 주는 과자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먹으면 똑똑해지는 건 초능력의 분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먹으면 똑똑해지는 과자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과자처럼 봤을 때 똑똑해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보시면 또 먹으면 먹을수록 보면 볼수록 똑똑해질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초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자처럼 챙겨봤을 때 똑똑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초능력을 주는 과자는 출시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똑똑해질 수 있는 비결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끼워 넣어 봅니다. 네. 우리가 또 이 과자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만큼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과자가 과자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에게도 줄 수 있는 간편식의 분야까지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이 과자 산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야에는 이 추억도 함께 연관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커머셜부터 홍보까지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카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를 사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제로가 가지는 능력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자 먹으면서도 비만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스낵 업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수민이 시간에는 이 과자 산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수민이 시간은 마감을 해보지만 여러분의 과자가 또 우리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듯이 경제 생활도 우리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